네, 좀 더 자세하게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악재에 더 민감한 중국 증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3분기 GDP 서프라이즈 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하락했습니다. 3분기 GDP 외에도 이제 9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생산이랑 소비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를 했지만 부동산 투자가 이제 기대치보다 더 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한 데다가 이제 중국의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빅그웨이의 디폴트 우려가 좀 더해지면서 시장을 반전시키는데 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내부 불확실성 외에도 이제 중동 위기라든지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이 되면서 이제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 자금 유출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은 지금 8월부터 벌써 한 1,500억 위안 이상이 유출되었고요. 또 사실 연초부터 이제 중국 지표가 서프라이즈랑 쇼크를 좀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가 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가 좀 반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부양을 좀 지속할 것이란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시장 투자 심리가 좋을 땐 GDP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부동산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악재 여기에서 많이 투자 심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주목해야 될 중국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의 경기 회복 먼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중국 GDP 성장률 4.9%로 시장 컨센서스 상회했고 9월 실물 경기 지표도 소비가 5.5% 증가, 그리고 산업 생산은 4.5% 증가로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전국 실업률도 이제 8월 5.2%에서 9월에 이제 5%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중국 소비 심리 반전에 좀 부담을 주던 고용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도 바닥 통과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 품목 중에서도 이제 의류나 음식료, 주얼리와 같은 소비의 증가가 좀 두드러졌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투자 부진이 지속이 되면서 부동산을 후행하는 건자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관련 소비재는 또 역성장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 9.1%로 시장 예상치인 8.9%보다 더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부동산 판매가 사실 개선이 되어야지 개발업체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신규 투자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사이클들을 좀 감안을 하면 중국의 부동산 추가 부양은 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갈등인데요. 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를 또다시 강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사양 AI 반도체까지도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작년 10월에 이제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수출 규제안에 맞춰서 엔비디아가 속도를 낮춘 저사양 AI 반도체 A800이랑 H800을 만들어서 중국에 판매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능 기준이 또 추가되면서 이마저도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런 저사양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알리바바나 바이두, 텐센트 이런 중국 기업들은 이미 사실 몇 년치 재고를 비축해 놓은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장 심각한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 외에도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과 그 자회사 13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하면서 규제를 또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는 사실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가속화시켜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소비 심리는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중국 부동산,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부동산인데 여기가 아직 쉽지 않습니다. 자, 중국 당국의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은 어떤 게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27일 날 중국 공업기업 이익 지표가 발표됩니다. 1월에서 8월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는데요. 선행지표인 PPI가 3개월 연속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 개선세도 좀 지속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9월 제조업 PMI가 50.2포인트로 경기 확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어쨌든 정부의 부양 정책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도 확장 국면 계속 유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중국의 움직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